네,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관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20일 오후 6시고요. 어제 강한 하락 매도세가 있었죠. 어제 오후 5시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후 5시 좀 기다렸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후 5시가 변동이 거의 없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장 마감된 시간이니까. 근데 이때 변동성이 있어서 좀 당하신 분들, 방심하고 계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정을 주고 있었고,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저는 롱 타점을 들고 있었어요. 이쯤에서 롱 잡았고, 여기서 반 털고, 여기서 본절을 안 걸었어요. 어제 그게 제 패착이었는데, 안 건 이유는 뭐냐면 A, B, C로 떨어지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손절을 이 밑에, 그러니까 1대1 비율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손절을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뭐 이쯤에다가 손절 라인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여기 내려오면은, 여기 반익을 했으니까 내려오면은 물을 더 태워야겠다, 롱 물량을 더 태워야겠다 생각했고, 실제로 본절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뭐 1, 2% 났을 때 여기 어디에서 물을 태웠어요. 근데 물을 태우자마자 이게 제가 이 당시에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1분 사이에 내려버리더라고요. 1분도 안 걸렸어요. 정말 한 10초 걸렸나? 한 10초 사이에 이렇게 내려버리더라고요. 뭐 대응을 할 수도 없었고, 이미 손절을 쳤을 때 이미 뭐 이렇게 빨리 내려가니까 나는 여기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가로 손절을 치니까 이게 쭉 밀려서 이쯤에서 이제 전부 물량이 팔리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 어제 좀 시드가 많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바로 이제 퇴근을 하고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카운팅 자체는 여러 카운팅이 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가 삼각수렴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일단 저는 어제 이 당시에는 삼각수렴을 못 봤고, 누가 봐도 어제 이렇게 오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잘 올렸거든요. 여기서부터라고 치면은 이 긴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가 내렸죠. 그럼 여기 고점이니까 여기서부터라고 하면은 기간이 2일이 넘죠. 2일 15시간. 근데 그거를 다시 거기까지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10시간 만에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강한 매수세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삼각수렴 뭐 당신 생각을 못했고, ABC로 조정을 당연히 해주고, 382 구간이죠. 382 구간까지 조정을 해주고 이제 올리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다만 단톡방에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아예 안 그리고 있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임펄스가 아니고 ABC로 올라가는 X파다라고 하면은, 근데 X파가 되게 세죠. 앞에가 이틀이 넘게 걸렸는데 이걸 10시간 만에 올렸으니까 X파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건 밑으로 내리면은 크게 빵빵빵 하고 내릴 수도 있겠다, X파라면, 이라는 생각을 갖고 관점이 있기는 했어요. 이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크게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잖아요, 이 앞에 이 큰 상승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 앞에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라고 많은 확률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피보를 찍어보면 이게 딱 618을 건드려요. 이게 뭐 조정이 아니라 여기서 한 파동이 끝나고 여기서 새로운 파동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618 찍고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조정은 이제 끝이 났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조정이잖아요. 새로운 파동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파동. 자, 이게 뭐 ABC인지 1, 2, 3, 4인지 뭐 그건 모르고, 그건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모르고 차치를 하고 봤을 때 그냥 다 ABC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파동의 모양을 보면 지금 여기서 긴 횡보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조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긴데, 이건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1, 2, 3, 4는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냥 ABC라는 건데,
이 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라고 생각하면은 기간이 길어야 밸런스가 맞으니까, 그러면 ABC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끝났다는 얘긴데 이게 밸런스가 너무 안 맞잖아요. A를 최대한 짧게 잡고 피보를 찍어보면 이게 382도 못 갔거든요, C파가. 그러니까 ABC가 지그재그가 이제 허용되는 범위를 우리는 A파에 382까지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싼 것 좀 얘기를 하는 건데, A 길이에 382까지는 나와야 된다. 그때부터는 뭐 내려갈 수 있다. 그때부터는 파동의 이제 추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를 고점으로 잡아도, 여기는 차치하고 여기를 고점으로 잡아도 382까지 못 갔어요. 근데 뭐 또 이럴 수는 있겠죠. 저점을 여기에서 잡는다. 여기가 저점이 아니라 여기서 잡는다. 여기를 고점으로 안 둔 거랑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다면은 딱 382를 찍거든요. 이렇다면은 ABC의 최소 조건이 만족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인 밸런스가, 요 파동의 밸런스가 너무 안 맞다. 임펄스로 올라가는 상승을 바라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모양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게 가격은 못 올린다,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못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밀면서 기간 조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A, B, C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엔딩 나오고 이렇게 기간 조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심리니까 더 이상 이게 높은 가격이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엔딩을 만들든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려고 작정을 하면 타원형을 그리는 경우도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크게 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서 떨어지겠죠. 여튼간에 여기에 대한 한파동이 이렇게 짧게 나오고 떨어지는 거는 지금처럼 그려지지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강하게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그림이 언제 있었냐면, 이게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요.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이게 한 추세가 올라가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그 한 추세가 더 나오게 돼 있죠. ABC니까. 근데 이렇게 가다가 조정받고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그림은 정말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이때도 제가 한번 당했던 때였는데 똑같은 경우였거든요. 이걸 이렇게 ABC로 보든 이렇게 ABC로 보든 아니면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지금 임펄스 중이라고 보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끝났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플랫이잖아요. 미달이 너무 확실하니까. 근데 이럴 수는 있었겠죠. 여기서 크게 이게 삼각 수렴을 그릴 수는 있다 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올리더니 조정 주더니 올리는 게 아니라, 이때도 A, B, C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쯤에서 롱을 잡고 있었는데, 이때도 조정을 받다가 반대 방향으로 올린 방향으로 내린 거죠. 이런 삼각 수렴은 정말 잘 없거든요. 보통의 이제 수렴이라고 하면은, 자 올렸죠, 수렴 받죠, 그럼 올려야 되거든요. 수렴 받고 올리고. 그래서 이제 두 번 당했기 때문에 이제 요 모양은 좀 머리에 넣어두려고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수렴 구간이 나오면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한 20%의 확률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앞으로 중요성에서 얘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게 고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카운팅이 전혀 달라지는데, 이게 고점이라면 A, B, C일 거예요. 지금 여기서 A, B, C로 내려왔고, 자 여기 올린 게 아까 말한 대로 A, B, C로 올린 거죠. 그리고 지금 1, 2, 3, 4, 5로 끝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한파동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서 롱을 잡기는 했는데 저는 지금 떨어지더라도 손절치기보다는 롱을 한번 더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 2, 3, 4, 5가 여기서 나오고 지금 4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지금 이거는 하락의 입장에서 한파동 더 남았다는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사실 이게 피보가 여기서부터 ABC 떨어졌다고 치면은 지금 사실 1대1은 딱 떨어졌어요. 1대1은 딱 떨어졌는데 지금 B가 굉장히 많이 올린 상태잖아요. ABC라고 했을 때 지금 786까지 오르고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ABC가 예쁘게 382까지 하고 떨어지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 더 올릴 경우가 있잖아요. 0.5까지 올릴 경우도 있고, 0.5까지 올렸을 때 1대1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 위로 올렸을 때 이렇게 지금처럼 786까지 올리거나 그 위로 올렸을 때 보면은 이게 밑으로 크게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딱 얘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삼각수렴이었다고 치면은, 그쵸? 그럼 여기서 1, 2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엔딩이었던 거죠. 엔딩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ABC라고 봤을 때 A, B, 지금 C 연장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제 닐리 책에 대해서도 단톡방 얘기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게 엄청나게 끌어올렸잖아요. 비파라가 거의 뭐 1대1 수준까지. 이거 보면 아마 886인가까지 나올 건데, 제가 세팅을 786까지밖에 안 해놔서 88인가? 이제 그 수준까지 올렸을 건데, 그러고 나면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개미털기인 거죠. 여기서 내리려고 사실은 이렇게 내리는 게 맞는데, 올릴 대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상승할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죠. 왜? 개미가 올라타서, 나는 여기에 샀으니까 개미가 올라타서 조금이라도 가격을 올려주면 내가 떨궜을 때 내가 수익이 커지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때 거래량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세력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 하락분을 그래서 저는 좀 찾아봤는데 어떤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슈 없이 떨어지는 하락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시장에 공포를 줬잖아요. 시장에 공포를 주면은 이거 이렇게 오래 버팅기지 않아요. 시장에 공포를 주는 하락이면은 이게 바로 떨어졌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 기관이 저는 물량을 던졌다고 보거든요. 특정 기관이 물량을 던졌고, 근데 나머지 매수자들은 굳이 던질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아직 시장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BC가 B파가 위로 쫙 마치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 C파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쫙 끌었을 때 이게 짧은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삼각수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이 그냥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격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또 매수세가 지금 내리는 거에 비해서 매수세가 좀 강하다. 조정이 그래서 많이 올라왔던 거죠. 그럼 C파가 이렇게 짧게 떨어지고, 아까 말한 대로 A파의 3파리만 그냥 만족을 시키면 그 다음에 조정 끝나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플랫 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1대1로 얘가 다시 고점이 여기라고 쳤을 때 1대1로 이렇게 떨어지면 예뻐요. 제일 예쁜데, 지금 ABC라고 했을 때 이미 올린 게 682를 지나서까지 올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더 올렸죠. 일반적이지 않게 많이 더 올렸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더 떨어진다고 해서 저는 이제 하락의 시작이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고, 그 이유는 지금 밸런스가 너무 안 맞다. 지금부터 하락을 하면은. 여튼 내리면은 어디까지냐면, 제가 설정을 이렇게 놔뒀는데 이 사이에 더 있죠. 이 사이에 1.382가 있어요. 1.382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매물대를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횡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가장 강한 매물대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는 있다는 건 인정. 그런데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는 숏을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리면 롱을 볼 것 같고. 그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럼 이 구간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숏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어려운 게, 지금 1대1을 이미 만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숏은 못 잡을 것 같고, 여기까지 뚫을 때. 근데 여기 만약에 뚫렸다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치면 이건 리테스트라고 보고 여기서는 숏을 잡겠죠. 말 그대로 반대가 되는 거죠. 이게 지지가 아니라 이게 뚫렸다가 올리는 거면 저항이 돼 버리니까 여기서는 이제 숏을 롱 관점이 아니라 숏 관점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아직 롱 관점이 맞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근데 지금 이럴 수는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시작, 삼각수렴 끝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보고, 지금 ABC다.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또 786을 딱 떨어져요. 여기가 어쨌거나 한파동이, 여기서 한파동은 좀 끝났을 확률이 높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떨어질 수는 있으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어떤 시나리오 중에 끝났을 확률이, 시나리오가 좀 더 많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면은 이거는 강한 상승이 있겠죠. 7파가 되는 강한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10파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일 바라는 건 이거예요. 엔딩으로 좀 마무리를 좀 예쁘게 해주고 훅 떨어지는 모양을 사실은 제일 바라고 있는데, 한 번은 조정을 주고 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야지 이제 개미들이 올라탈 수 있으니까. 지금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게 업비트를 보면 4천만원 근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단 4천만원 되는데 3개월 걸렸으니까 연초마에도 지금 15,000불이었어. 여기 15,000불이었잖아요. 2배 가까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아직 그래서 비트코인에 많이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예전 상승장에 비해서.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관심을 가지려면 가격이 서서히 오르거나 시장에 좋은 호재가 있거나 기타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4개월 만에 가격을 2배로 뛰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도 전에 가격이 너무 높아진 거죠. 그럼 일반적인 개미들은 지금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에 비싸다고 느끼니까. 그리고 혹은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못 올라탄단 말이에요. 그럼 건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게 한번 하락을 해주고 우리가 합의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오고, 그때서 어떤 이슈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괜찮네, 금리도 내렸네, 기타 등등, 대출도 받을 수 있네, 이제 조금 풀렸네, 내 대출 받은 이자를 조금만 내도 되네 라는 상황이 형성이 되면서 가격도 괜찮아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미가 올라타면서 수요가 정말 건강한 수요가 생기는 거죠. 가격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은 기간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손절 라인을 28,500으로 잡았어요. 여기 끝점이나 여기 끝점에 왔을 때 어차피 손절 라인 짧으니까 물량을 더 태워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기를 지금 바라는 이제 그런 관점이고, 여기 뚫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는 봐야 될 거예요. 삼각수렴 아까 매물대 확인했었던 요 구간까지 28,200부터 27,800 정도 요 구간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는 또 이제 그러면 좋은 롱타점이 되겠죠. 여기를 뚫고 한 방에 내려간다? 그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카운팅도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임펄스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3파 이렇게 세게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락장이 맞죠. 그러면은 그제서야 한파동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가 ABC로 결국에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조정은. 그럼 그제서야 한파동 내려온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2만 초반까지도 내려가는, 여기까지 내려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그렇게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없고 5월 달에 다시 금리 얘기가 나오거든요. 금리 결정이 되는데, 금리가 지금 갑자기 오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예상치만큼 아주 소폭 상승을 하지, 시장에 이런 불안, 공포, 퍼드라 그러죠. 퍼드를 줄 정도의 어떤 강한 인상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서, 그리고 실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5월 초까지 불안을 줄 요소가 없어요. 실제로 그게 당시에 까놓고 보니 안 좋더라 라고 해서 푹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예상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의 예상은, 일반 대다수의 예상은 뭐 예측대로 나오지 않겠니, 이제는 서서히 안착을 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막 훅훅훅 떨어지는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저희 카운팅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손절이 나는 게 맞죠. 다만 그 손실을 이제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시장의 변화니까, 시장에 예측할 수 없는 변화니까 손절이 나는 게 맞고, 정상적 범주에서 카운팅으로 매매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럼 현재는 지금 1대1로 좀 마무리를 짓고 올라가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쯤에서 다시 손절치고 이쯤에서 다시 롱을 잡을 거고, 여기를 뚫는다고 치면은 말씀드린 대로 올라왔을 때 이때부터는 올라오면 숏 잡고 하는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실히 매매는 실수를 용납 안 하죠. 실수가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바로 다 뺏어가니까 그게 이제 선물 매매의 가장 무서운 지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원칙을 지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잃지 않는 매매를 하도록 또 다져서 다들 부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